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오늘 역병이 다시 온다 하면서 주가가 훅 내려갔었죠? 이번 주 한 주간 있었던 삼성전자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주가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뻔했다가 영장이 기각됐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제로 금리, 미국 금리를 계속 제로로 유지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역병이 다시 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모리 가격 동향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출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우와 삼성전자의 주가를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뻔했었죠? 그래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요. 법원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 법원에서 판사가 구속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해서 풀려났거든요. 물론 이재용 부회장님이 없더라도 당장 회사가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래도 큰 결정 같은 거, 예를 들어 대규모 투자라거나 M&A 이런 큰 결정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회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기는 힘들겠죠? 자, 그리고요, 미국 연준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현재 0.00%에서요 0.25%로 제로 금리인 상황인데요. 이 기준 금리를 계속 동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 말까지 금리 인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또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요 또 말을 바꿔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우선 말을 해놨으니까요, 적어도 당분간은 금리를 인상할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가에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 역병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역병이 뭘 얘기한 건지는 아시죠? 자,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요, 직원 한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요, 그 건물이 폐쇄가 되고, 거기 안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해당 건물을 폐쇄하고 1000명이 넘는 직원들도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이런 소식이죠. 다행히 이 폐쇄 조치가 오래 길진 않아서요.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진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역병이 미국에도 지금 재확산되고 있죠. 미국에서도요, 지금 이 역병이 재확산을 해서 경제 재개를 했더니 지금 남서부 지방에서 다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병 바이러스를 제가 지금부터 그 녀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 다시 올까라는 주제로 제가 한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주식 방송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제가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학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녀석 다시 올까요? 그 녀석은요, 다시 옵니다. 그 녀석을 박멸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바퀴벌레를 모조리 박멸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요, 그 녀석을 박멸하는 건요, 정말 어렵습니다. 바퀴벌레를 박멸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요. 그 녀석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것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그 녀석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도요. 그 녀석은 변신에 아주 능한 놈이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은 그 녀석 2로 변신을 해서 나타나고요. 또다시 그 녀석 3로 변신을 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그 녀석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요. 설사 만들었다 치더라도요. 그 녀석은 워낙 변신에 능한 놈이라 가지고 변신을 해서 다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평생 그 녀석을 만나지 않을 확률은요. 일평생 바퀴벌레를 한 번도 보지 않을 확률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평생 살다 보면은 바퀴벌레 한 번쯤은 보기 마련이죠? 그래서요, 대부분의 사람은 언젠가 그 녀석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그 녀석과 우리가 몸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지금 누가 마스크를 벗자고 주장하면요. 쌍욕을 듣겠죠? 저도요, 지금은 마스크를 쓰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것에 지쳐갈 때쯤 되면요. 누군가가 그때 이제는 마스크를 벗자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지친 사람들은요. 그 말에 수긍하며 마스크를 벗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더 이상 확진자 판정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사람들은 그 녀석을 감기라고 퉁쳐서 부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녀석의 재확산, 주가는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라서 주가가 많이 빠지겠죠? 오늘처럼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런데요, 그 녀석은 사라지지 않고 또 올 거라고 했죠? 재확산이요, 또 올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도 놀라겠지만 그때는 조금 덜 빠지겠죠? 그리고요, 그 녀석은 또 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는 살짝만 놀라서 살짝만 빠질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무뎌져 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 녀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애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무뎌질 뿐이죠. 나중에는요, 그 녀석이 이름을 개명해달라고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그 녀석을 감기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과학자적인 입장을 떠나서요. 다시 주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지수입니다. 최근 1년을 나타낸 거고요. 자, 올해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쭉 올랐다가요. 다시 쭉 내려갔죠? 그러다가 지난주에 제가 반등한다고 엄청 좋아했었잖아요? 그런데요,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 좋다 말았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빨리 꺾여서 올라가면 좋을 텐데요. 자, 그리고요, 또 고정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현물가,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죠?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요, 고정가, 그러니까 다른 업체랑 계약할 때의 공장도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는요,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이 현물가 가격은요, 데이터가 매일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공장도 가격은요, 데이터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과 같은데요. 만약에 이 현물가가 계속 내려가면요, 만약 6월 달에 새로 계약할 때에 반도체 가격이 깎여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반등을 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가격 동향, 어쨌든 좋은 소식은 아니죠. 자, 그리고 2분기 수출 동향입니다. 이 표는요, 전년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4월, 5월, 6월과 비교해서 현재의 수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자, 4월에 바이러스 때문에 한참 고생을 할 때요, 반도체는 마이너스 14%, 스마트폰은 마이너스 28%로 이렇게 수출이 확 줄었었죠? 그러다가 5월 달에는 반도체는 이렇게 플러스 13.4%로 작년보다 오히려 수출이 증가했죠? 이렇게 반도체는 5월 달부터 이미 작년도의 수준을 뛰어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신호죠? 참고로 지금 현재 이 데이터는요, 5월 전체 데이터가 아니고요, 1일에서 20일 사이의 데이터입니다. 5월 전체 데이터가 아직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의 경우는 5월 달에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데이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주에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됐는데요, 6월달 1일에서 10일 사이의 데이터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반도체는 플러스 22.6%,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요,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플러스 35.8%,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죠? 자, 이 정도 되면요, 만약에 6월달 수출이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나간다면은 2분기 실적도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게는 나올 수 있겠죠? 이거 나름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S&P 500 지수고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요, 쫙 이렇게 증가를 했었죠? 최근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 그 녀석이 다시 온다 하면서 주가가 쫙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오늘 마이너스 5.89%,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은 미국 증시의 나스닥을 나타낸 표입니다. 자,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요, 쫙 올라갔었죠? 와, 쫙 올라가가지고요, 어제만 해도 10,000포인트를 넘었다 하면서 나스닥 사상 최고 이러면서 또 한참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하루 만에 그 녀석이 다시 온다 하면서 주가가 또 훅 내려갔죠? 오늘 지금 마이너스 5.27%나 내려갔습니다. 완전히 대폭락 수준이죠. 자, 미국은요, 아직도 그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아직 많이 있거든요. 사망자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공포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 증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요, 바이러스 때문에 쭉 떨어졌다가요, 이렇게 쫙 올라갔었죠? 그러다 최근에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요, 미국 증시가 훅 내려가는 영향 때문에 또 오늘 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증시는 오늘 마이너스 2.04%밖에 안 내려갔거든요. 미국 증시는 마이너스 5% 이상씩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덜 떨어졌죠. 왜 그런 거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보다는 그 영향이 제한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삼성전자 우의 주가 차트입니다. 이것은 일봉이고요. 자, 지난주에 이렇게 쭉 크게 많이 상승을 했다가요, 좀 한동안 이렇게 주춤하다가요, 오늘 갑자기 그 녀석이 다시 온다 하면서 주가가 훅 내려갔었죠? 사실 이러한 하락은요,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공포감으로 인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요,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급작스럽게 크게 많이 상승을 해서요, 오히려 기분이 우울하신 분도 있으셨죠? 삼성전자 주식을 더 사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 뭐 이런 분들 있으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늘이 만들어준 두 번째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서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삼성전자 우의 주가 차트 주봉입니다. 최근 한 3주간 상승을 했다가요, 이번 주에 갑자기 훅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공포감 때문에 떨어진 거라서요, 다음 주에는 살짝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우의 외국인 매매 동향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오히려 샀죠? 자, 공포감은 지들이 조성을 해놓고서 막상 주식은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재확산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우의 국내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오히려 국내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팔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월화 수목금 계속 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개인들이 샀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우의 경우는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의 적정 주가를 일봉에다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배당 수익률 3.0% 지점인 47,000원 지점이고요. 여기가 배당 수익률 2.8% 지점인 55,000원 지점입니다. 지금 현재 요 47,000원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죠? 그래서 매수할 만한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요,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요,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의 일봉입니다. 지난주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요, 한동안 주춤하게 있다가 오늘 역병이 다시 돈다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훅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조금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 하락폭이 삼성전자 우의 경우보다는 좀 더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여기서 더 떨어지면요,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는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입니다. 최근 3주 동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요, 이번 주에 오늘 훅 내려가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처럼 표현이 됐죠? 하지만 이것은 삼성전자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공포감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매 동향입니다. 월화 수목금 해서 오늘 약간 팔았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죠. 그래서 큰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국내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이게 월화 수목금인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사더니 또 이번 주엔 또 이렇게 많이 팔았죠? 요즘 국내 기관들의 매매 상황이요, 그렇게 스마트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일봉에다가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매수선인 54,000원 선이고요. 여기가 적정가인 58,000원 선입니다.
현재 매수선 밑으로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매수할 만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속상했던 분도 계시죠? 더 사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속상했다. 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두 번째 기회가 다시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